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운전하다가 저 표지판은 진짜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표지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낙석주의라고 적혀있는 표지판인데요. 이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빨리 지나가라는 건지 돌아가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지나가지 말라는 건지 진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바로 낙석주의 표지판입니다. 요즘 이슈 중에 이 표지판을 생각하게 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김근식이 출소한다 라는 뉴스였습니다. 김근식은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뉴스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 출소한다 라는 뉴스 보면서 어쩌라는 거지? 어쩌라는 거지? 네,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김근식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순에 출소한다고 하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미 주민들의 불안을 반영하는 그런 기사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불안하냐? 이유는 간단하죠. 요즘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신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앞서 말씀드렸던 그 표지판을 생각하게 하죠. 낙석주의라는 표지판은 무척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낙석이 안 생기도록 하면 그런 표지판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김근식이 출소한다. 이건 조두순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것도 낙석주의 표지판과 마찬가지로 이제 출소하니 조심해 라는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법무부가 관리 감독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뉴스 볼 수 있고요. 또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라는 뉴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이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한 게 사실이죠. 이럴 땐 우리가 스스로 대책을 세울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나름의 자구책으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친밀한 성범죄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출간됐습니다. 이때가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이었죠. 몇 개월 전이었습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쓴 책을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참 묘한 느낌이 듭니다. 이 책은 안병헌 씨가 썼습니다. 이분은 현직 보호관찰관이라고 이 책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일을 하면서 만난 성범죄자가 300명이라고 이 책은 소개하고 있고요. 이 책은 특징이 성범죄는 이럴 때 이런 곳에서 발생한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라는 점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워낙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글이기 때문에 읽어두면 성범죄 예방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각설하고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만 오늘은 짧게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를 가르칠 때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 세 가지, 이게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아동 성범죄자의 대부분은 아이와 이미 면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교육할 때 낯선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 잘못된 행동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전 굉장히 어떻게 말해야 되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 애들한테 제가 항상 했던 말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의 이미지가 모호하잖아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 애들한테 네가 생각하는 낯선 사람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봐라 라고 숙제를 냈을 때 아이들은 10중 8구 낯선 사람이라고 그려낸 게 악당 캐릭터입니다. 만화 속 악당 캐릭터를 그려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은 외모가 험상궂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 속 낯선 사람은 아주 평범하게 생겼죠. 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함정인 거죠. 게다가 앞서 언급했지만 유아 성범죄자는 대부분이 면식범입니다.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아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낯선 사람을 조심해라. 이건 말이 안 된다 라는 거죠. 자, 둘째, 이 말도 참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고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 말 되게 아이들한테 많이 해줬었거든요. 착하고 바르게 자라야 한다. 근데 이게 안 좋은 교육이라는 거죠. 이게 참 모순적이기도 하면서 이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책의 논리는 그래요. 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냐면 성범죄자들은 어른의 말을 잘 듣는 거절할 줄 모르는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근식이 대표적인 사례더라고요. 뉴스를 좀 읽어봤더니 김근식이 아이를 유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랬습니다. 아저씨 이 물건이 좀 무거워서 그러는데 같이 좀 들어줄래? 라는 식으로 애한테 부탁을 해서 유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 낯선 사람의 요구는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보면 아이를 착하게 키우는 것과 현명하게 키우는 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나서 연락만 되면 걱정을 안 하는 부모들 참 많습니다. 이것도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들고 혼자서 놀이터 구석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들 참 많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 이 아이들에게 접근해서 게임을 같이 하자 라든지 혹은 우리 집에 가서 게임 같이 하자, 컴퓨터 크고 좋은 게 있어 같이 가자 라고 하면 아이들이 많이 넘어가게 된다 라는 거죠. 쉽게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전적인 수법인데 이게 아직도 통할까 싶기도 하죠. 근데 여전히 이 방법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아빠랑 내가 친구야 라면서 아빠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또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10중 8구 넘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한 면식범이니까 가능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아이는 쉽게 속는다 라는 이야기를 이 책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더 중요할 텐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에게는 상황극이 효과적이다 라는 말을 이 책은 하고 있습니다. 상황별로 아이에게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싫어요가 아니라 상황별로 아이에게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연습을 시키라는 거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이거 많이 해줘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에 이런 교육 실제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구분해서 싫어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상황별로 싫어요를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게임하러 우리 집에 같이 가자라고 누가 말을 하면 그게 아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싫어요 라고 애한테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리고 무척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이라서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골라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통하는 가족이 범죄를 예방한다 라고 이 책이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이 책이 지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우리 애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 애는 평소처럼 웃으면서 학교도 잘 다녔거든요.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이게 진짜 답답한 일인데 이건 애가 부모에게 말을 했다가는 혼이 날까봐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무척 답답하죠. 그러니 평소에 부모가 아이와 소통해야 된다라는 말, 이건 진짜 기본적이지만 무척이나 중요한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변엔 김근식이나 조두순처럼 이미 밝혀진 범죄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잠재적인 범죄자도 많고요. 이미 범죄를 저질렀지만 잘 숨어 다니고 있어서 들키지 않은 사람도 많은 거죠. 이 책에 나오는 말인데 성범죄자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네, 이 말 진짜 맞는 말 같습니다. 피겨 국가대표 출신 누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해서 구속됐다. 뭐 이런 기사 아직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성범죄자는 아이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학원 강사일 수도 있고 아이의 학교 선배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친인척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 진짜 답답한데 그래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앞서 낙석주의라는 표지판 이야기를 농담 삼아서 했습니다. 어쩌라는 거냐, 해석을 못하겠다 그런 말 했는데 이 표지판의 진짜 의미는 이런 거라고 하죠. 혹여나 바닥에 돌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네, 이게 진짜 의미라고 해요. 이미 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조치는 취해놨습니다. 그렇지만 돌이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 그래서 바닥에 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게 낙석주의 표지판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성범죄도 정부가 나름의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그러나 그게 뭐든지 간에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것도 사실이죠. 그러니 이미 바닥에 돌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는 우리 스스로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오늘 유아 성범죄에 대한 예방법을 소개하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 책엔 연령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여성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척 구체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무척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 필요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